분들 빨리빨리 들어오시라고 연락해 주세요. 단장님 안녕하세요.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크라운 마스터 주진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단장님. 또 한 달이 훌쩍 가서, 한 달 만에 여러분 뵙게 됐습니다. 이제 4월도 거의 다 가고 이틀 남았는데, 저는 4월 달 또 열심히, 아마 사업도 하셨고, 잘 지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5월이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요. 5월 달에도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항상 늘 행복이 가득하신 그런 5월 달 되시기 바랍니다. 5월 달이 원래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뭐, 어버이날도 있고, 어린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정말 그런 날들이 있는 계절이 좋으니까 이제 그런 날들을, 기념일들을 다 5월 달에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5월 달에 이제 정말, 누구나 좋아하는 그런 계절인데, 사부 잘 되시고, 여러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음, 오늘은 제가 그 애터미 사업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왜 이렇게 제목을 잡았냐면 요즘에 신규 사업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제 신규 사업자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단순히 돈을 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물론 그 제일 중요하죠. 어,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돈을 벌면서 동시에 이제 이 사업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일인지 그런 걸 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셔서 신규 오시는 분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드리기 전에 이제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요. 저는 은행원 생활, SC제일은행에서 은행원 생활을 오래 하다가 이제 애터미를 만나서 사표를 내고 나와서 지금 애터미 사업을 전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행원 생활을 한 20년 조금 넘게 했고요. 지금 애터미는 한 15년 해서 아직은 제가 이제 제 삶에서 제일 오래 했던 직업이 은행원입니다. 뱅커인데 이제 앞으로 좀 시간이 지나면 애터미가 제 인생에서 첫 번째 제일 길게 하는 직업이 될 것 같아요. 여기 뭐 정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6, 7년을 더하면 이제 은행이 제 첫 번째 가장 길었던 직업이 아니고 애터미가 이제 긴 직업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제가 애터미 한 15년 해서 지금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이제 수입이 4억 이상 되는 크라운 클럽에 들어와서 애터미를 통해서 완전히 경제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자유로운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은행원 생활을 하다가 이제 애터미를 하게 된 이유를 하면은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냥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애터미를 통해서 제가 이제 꿈을 이룰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저 20대 후반에 은행에 입학할 때는 은행을 통해서 은행을 열심히 다녀서 제가 제 꿈을 이룰 수 있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행에서 부행장이나 행장이 되면 분명히 내가 잘 살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열심히 은행원 생활을 했는데 이제 40 중반이 넘고 50이 가까워지면서 은행원 생활을 통해서는 절대로 내가 꿈을 이룰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일을 찾다가 애터미 만나는데요. 제 꿈이 뭐였냐면 그냥 부자가 되는 거였어요. 부자가 되는 거. 잘 사는 거. 보통 그 사람들이 이렇게 꿈을 물어보면 뭐 직업에 대한 꿈이 많이 있죠. 아이들을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장군 되는 거, 선생님, 의사, 뭐 대통령,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이제 직업에 대한 꿈이죠, 그게. 그 다음에 이제 직책에 대한 것도 직책 대통령은 그 직책에 대한 꿈이 될 거고. 그래서 은행원 중에서 은행원한테 물어봤을 때 꿈이 뭐냐 그러면 은행장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죠. 그것은 직책이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꿈을 얘기를 하면은 본인 자신을 위해서 직책이나 직업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의사, 변호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업에 대한 꿈이죠. 그런데 저는 직업, 직책, 명예 이런 게 관심이 없었어요. 젊었을 때, 20대 때. 그냥 제 꿈은 잘 사는 거, 부자가 되는 거. 굉장히 심플하죠. 왜 그랬냐면은 저희 그 아버님이 망해서 집안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정말 어려워졌고요. 거의 뭐, 흔히 말하는 진짜 거지, 이렇게 될 정도로 집도 절도 없이 그렇게 가난해졌었는데,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돈이 없으면 절대로 이건 제대로 살 수가 없구나.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없구나. 사람이 너무너무 비참해질 수도 있구나. 이런 걸 제가 많이 느끼면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꿈이 잘 사는 거.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는 꿈이라기보다는 그냥 제 삶의 목적이
목표가 꿈이 되는, 꿈이라고 얘기할 것도 없었어요. 그냥 목표가 잘 사는 거. 부자가 되는 거였습니다. 목표. 꿈이라는 단어는 제가 사실은 이제 애터미를 하면서 사실 꿈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고요. 그 전에는 그냥 제 삶의 목적, 목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았을 것 같아요. 그게 잘 사는 거였습니다. 부자가 되는 거. 그래서 저는 뭐 다른 사람처럼 뭐 명예 중요하죠. 남자들, 뭐 사람이 남자고 여자고 다 명예를 중요시하고, 뭐 또 직책이나 직업도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흔히 좀 좋아하는 직업, 의사, 변호사. 근데 저는 거의 그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냥 제 목적이 인생의 목표가 잘 사는 거. 너무 간단 명료하죠. 심플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잘 살게 된 것 같은데 저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제 삶의 꿈이 굉장히 심플했다. 간단 명료했다. 그냥 잘 사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쨌든 다 꿈이 있으실 텐데 여러분 꿈이 만약에 잘 사는 거라면 부자가 되는 거라면 애터미에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애터미에서는 뭐 애터미를 통해서 의사가 된다, 변호사가 된다 이건 안 되죠. 근데 저는 애초부터 근데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은행장이 옛날에는 제가 이제 왜 은행장이 되면 부자가 된다고 생각했냐면은 옛날에는 사실 여러분 알다시피 은행장이 되면 부자가 됐었어요. 실제로 사회적으로도. 어, 사실 그 은행장의 급여, 연봉은 제가 지점장일 때 한 1억 받을 때 은행장 연봉은 한 2억 정도 됐습니다. 물론 이제 은행장들은 경비를 상당히 많이 받죠. 경비를 받아서 한 2억 정도 아마 경비가 거의 연봉 이상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그때 당시에는 사회가 다 그랬지만 경비를 일하는 데 필요한 걸 쓰라고 준 건데 대부분 개인적으로 그냥 집에 가져갑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안 그런 사람도 있었겠지만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지점장들도 에서 연봉이 1억이다. 그럼 경비가 한 1억 정도 나오면요. 그 1억을 다 집에 가져가요. 경비를 떨어서. 그 이 회사 일을 하는데 쓰라고 준 건데, 이제 그런 시대가 있었죠.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뭐 또 부정부패라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 뭐 은행장님 중에서도 청년 결백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50대, 30대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죠, 은행장들이. 그래서 저는 뭐 그때는 그걸 잘 모르니까 그냥 은행장 되면 엄청 잘 사는 줄 알고, 그랬는데 이제 여러분 외환위기 IMF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사회가 상당히 투명해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그 어떤 부정부패도 많이 없어지고 모든 게 다 이제 원칙 이렇게 됐죠. 그래서 그야말로 급여만 가지고 이제 사는 봉급생활자들이 그런 시대가 오다 보니까 은행장을 해서 뭐 연봉 2억 받아봐야 한 3년 뭐 해봐야 부자가 되겠어요. 그게 안 되죠.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아무리 은행에서 제가 발버둥을 쳐서 은행장 되기도 너무 힘들지만 됐다 하더라도 이제 부자는 못 된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은행장에 관심이 없죠. 저한테는. 저는 원래 직책, 직업 이런 거 관심이 없는 사람이니까 잘 사는 거가 목적이었는데 그 일을 통해서 잘 살 수 없다면 뭐 은행장을 하고 뭐 하겠어요? 그런데 애터미를 제가 설명을 듣고 애터미라면 부자가 되겠구나. 우리 고생하신 어머니를 이제 잘 모실 수 있고 앞으로 우리 가족들도 돈 걱정하지 않고 살겠구나. 이걸 제가 이제 완전히 알게 됐으니까 그럼 당연히 저로서는 뭐 애터미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같이 이렇게 목표나 꿈이 간단 명료하면요 애터미 하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무슨 체면을 상한다, 뭐 다단계다 이러는데 저는 그런 거 생각 안 합니다.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저는. 제 꿈이 잘 사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애터미를 하게 됐죠. 어쨌든 그렇지만 이제 애터미가 단순히 부자만 되는 일은 아니다. 그걸 이제 저희가 또 좀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선 제일 첫 번째는 잘 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잘 사는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동시에 상당히 애터미 사업이 어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일이다. 라는 걸 제가 이제 또 하면서 알게 됐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애터미 사업을 너무 좋아하게 됐어요. 정말 좋아합니다. 어, 아마 여러분도 애터미에 대해서 깊이 알면 알수록 굉장히 좋아하게 될 것 같아요. 일반적인 다른 사회에서 일은 사실 그렇게 의미나 가치가 별로 없는 경우가 많아요. 모든 직업이 다 뭐 나름대로 가치는 있지만 그렇게 크게 어떤 가치를 부여할 만한 그런 게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애터미는 다른 일에 비해서 훨씬 더 깊이 있는 의미와 이제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요즘 어저께 그저께 토요일 날 제주에 세미나 갔었어요. 제주시에서 상공회에서 세미나를 했는데
그때 보통 이제 제주에서 세미나 할 때 매월 세미나 하는데 한 200명 정도 왔다 그래요. 근데 이번 토요일 날 4월 며칠이죠? 20 며칠 날 토요일 날 엊그제죠. 제가 갔을 때는 거의 400명 가까운 사람이 와서요. 의자를 한 뭐 300석을 준비했다가 추가로 막 더 넣고 뭐 꽉 찼어요, 잠깐 안에가. 예. 그래갖고 뭐 굉장히 분위기가 이제 아주 좋았는데, 근데 이제 특이한 게 뭐냐면은 이제 끝나고 나서 이렇게 제가 이제 애프터를 하는데 어, 애터미 세미나에 나타나지 않던 어느 정도 이렇게 사는데 중산층 이상의 남자분들과 은퇴자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끝나고 나서 그분들이 와서 저보고 얘기를 하는데, 애터미 사업이 이렇게 의미와 가치가 있는 줄 몰랐다. 정말 해볼 만한 일이다.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또 오늘 안 왔으면 후회할 뻔했다. 제가 요새 그 제주 세미나뿐만이 아니고 센터를 가서 이렇게 강의를 하면 꼭 끝나고 나서 새로 남자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대부분 비슷한 얘기를 해요, 저한테. 이거 안 들었으면 후회할 뻔했다. 근데 그분들이 봤을 때는 그 얘기는 꼭 애터미가 돈을 버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봤을 때 상당히 가치가 있다.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거 해볼 만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전부 다. 그래서 제가 저도 설명을 하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 끝나고 나서도 굉장히 기분이 좋고 그 제주에서도 들었던 남자분들이 본인들 말씀에 의하면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그래서 본인들이 애터미를 들어봤을 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너 그렇게 잘 사는데 왜 애터미를 하냐 할 정도로 잘 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분들조차도 그런 분들은 사실 돈만 버는 일이라면 안 할 수도 있는데 이 일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해볼 만한 일이다 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애터미 사업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짚어보고 앞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은퇴자들과 이 애터미를 안 하시는 중산층들이 많이 애터미에 이제 올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뭐 2, 3년이라고 제가 볼 때는 1년 내에 굉장히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애터미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자, 일단 많은 분들이 애터미에서 나오는 우리 수당이 어디서 나오냐, 그 얘기를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그게 이제, 왜 그런 말씀을 물어보면 사실은 우리 세미나나 석세스 가서 막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하다 보면은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짚어서 얘기를 해주는 게 별로 없다. 그런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비전은 많이 주는데 도대체 그 돈이 어디서 나오냐? 이 애터미에서 나오는 수당은 일단 회사 총 매출액의 35%를 띄어서 주는 거죠. 회사 총 매출액의 35%를 띄어서 이제 소비자와 사업자들한테 노력순으로 지급을 합니다. 노력순이라는 것은 이 애터미 사업 자체가 제품을 써보다가 소비자들이 써보다가 굉장히 싸고 좋구나. 그럼 나도 쓰고 다른 사람한테 알려서 이걸 좀 소비자들한테도 이익을 주고 나도 좀 이렇게 수익을 가져가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애터미 사업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소비자 그룹을 많이 만들면 매출이 많이 뜰 거고 소비자를 좀 적게 만들면 뭐 수입이 적게 나오겠죠, 매출이. 또 본인만 쓰면 소비자의 경우 본인만 쓰면 뭐 본인 매출 외에는 별로 없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1년에 뭐 몇만 원 아니면 몇십만 원 이렇게 타게 될 수가 있겠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사업자들이나 소비자가 본인들이 만드는 소비자 그룹 또 매출에 대해서 그 크기에 따라서 노력순으로 지급을 한다. 그럼 이 35%는 어디서 나온 돈이냐? 이제 우리는 뭐 광고 안 하고 어쩌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유통 단계를 줄여서 나오는 돈입니다. 이 애터미 회사와 소비자 사이에는 사업자밖에 없죠. 근데 일반적인 유통의 경우에는 그 유통회사와 소비자 사이에 유통 단계라는 게 많이 있어요. 비용이 들어가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백화점 같으면 백화점에서 화장품을 팔죠. 그러면은 거의 그 매출액의 한 40%를 백화점에서 뛰어갑니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그 매장 수수료 이렇게 뛰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납품하는 회사들이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지불해야 될 돈인데 애터미 그다음에 총판 또 뭐 대리점 이렇게 굉장히 단계가 많죠. 그런데 애터미는 그런 유통 단계를 줄여서 거의 애터미라는 회사와 소비자 간에는 어떤 그런 유통 단계가 없죠. 사업자밖에 없어서 그 유통 단계를 줄이고 또 광고를 하지 않고 또 회사 자체의 비용을 줄이고 해서 만들어진 35%로
이제 이 사업자 소비자한테 놀아준 돈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물건값을 뭐 비싸게 해서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사업자들한테 수당을 주는 게 아니고 소비자들한테는 싸고 좋은 제품을 공급하면서 유통 단계를 줄이고 광고를 줄여서 나오는 돈으로 이제 수당을 주는 거니까 이거는 누구한테도 절대로 어떤 부담을 주거나 어떤 그런 손실을 끼치지 않고 그러고서 사업자들이 가져가는 정당한 수익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죠. 깨끗한 돈이다 한마디로 클린한 돈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일반적인 네트워크 회사들은 막 제품값을 막 부풀리고 이렇게 하고 뭐 잠깐 여러 가지 그 엉터리 같은 행위를 많이 하니까 일반인들의 인식이 안 좋은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애터미는 어떤 유통업체하고도 비교해서도 손색이 없는 싸고 좋은 정말 좋은 제품을 싸게 공급하는 회사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도 또 이 절감된 돈을 가지고 사업자한테 놀아주기 때문에 이건 누구한테든지 자신 있게 어디 가서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 수입입니다. 자, 그게 일단 이제 수입의 원천이 그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일반 유통에서는 소비자들이 소비를 하면 그것이 지출로 끝나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뭐, 애터미 하기 전에는 백화점이나 할인점이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필요한 물건을 사고 돈을 지급하는 거니까 뭐 손해를 봤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내 소비가 지출로 끝나죠. 그런데 애터미에서는 소비가 지출이 아니고 매출이 되고 매출이 되죠. 또 매출이 됐으니까 당연히 여기서 수입이 발생이 되고 그 수입이 커지면 사업이 되는 그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유통하고 애터미를 비교하면 단순히 비교해도 소비자한테 훨씬 이득이 되는 유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똑같은 제품을 똑같이 판다 하더라도 일단 이득이에요. 그런데 더 좋은 제품을 더 싸게 판다.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애터미에서의 어떤 그 사업을 할 때는 자본이 생활비가 그냥 자본이 어떤 그 생활비가 자본이 되는 그 생활비 지출이 매출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누구든지 돈이 없어도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본을 필요로 하지 않고 무자본으로 본인이 쓰는 생활비가 지출이 아니고 매출이 되고 그것이 사업으로 연결되는 일이고 이 회사로 봤을 때는 35%를 또 이렇게 절감해서 나오는 돈을 사업자들한테 이 노릇으로 지급하니까 누가 봐도 애터미 사업의 의미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시비를 걸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어, 그러면서 그냥 또 이제 단순한 어떤 약간의 수입만 생기는 게 아니고 이것이 소비자가 이제 늘어나면서 점점 구정 광고를 통해서 어떤 그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면서 큰 소비자가 생기면 또 큰 수입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우리 회사에는 국내에서 2억 이상 버는 사람이 한 200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4억 이상 버는 사람이 한 7, 80명 되는데 그 정도의 고소득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곳은 일반 기업에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삼성전자에서도 4억 이상 버는 사람이 이렇게 80명씩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 어떤 총 매출에 비해서 국내 지금 1조인데 1조에 비해서 나오는 어떤 그런 그 고소득자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얘기는 아무 조건이 없이 본인이 애터미 사업을 하기로 뜻만 세우고 결단만 한다면 그리고 노력을 한다면 누구든지 애터미 사업을 통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 그런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어떤 사람든지 애터미 사업에 오면 이 애터미 사업을 활용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본인한테 주어진다는 게 애터미 사업의 특별한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제 퇴직하고 이렇게 퇴직 후에 준비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 제대로 준비를 하고 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죠. 예. 제 후배들이 저는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제 동기들 그다음에 은행 동기들이나 동기 동창들은 거의 사회에서 은퇴를 한 상태입니다. 거의 그러고 이제 거의 놀죠. 한 90%는 노는 것 같아요. 나머지 10%는 좀 이제 뭐랄까 일을 좀 하고 그런데 이 90%가 다루는 건 아니고 약간의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일용직 같은 단순한 일들을 하죠. 그래서 뭐 이렇게 돈을 좀 벌어가는데 그게 그렇게 일을 그런 본인이 젊었을 때 같으면 절대로 안 할 그런 노인 일거리 뭐 이런 거를 안 할 텐데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나이가 들어서 하게 되는 이유는 이 노후의 생활비를 이제 이렇게 다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현금 흐름이라죠. 캐시플로우죠. 노후의 생활비를 계속 조달할 수 있는 캐시플로우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용직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제 주변에 있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사회적으로 대부분의 지금 많은 은퇴자들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은 뭐 정말 뭐 대리운전도 하고 뭐 택배도 하고 그다음에 택배사에 뭐 어떤 물건 분류하는 그런 일도 하고 뭐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하죠. 어, 근데 공통점은 뭐냐면은 이런 그 일을 하면서 뭐 즐겁거나 만족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본인이 나이 들어서 노후에 어떤 생활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 다 이미 알다시피 은행 다닐 때에 비해서도 엄청난 많은 돈을 제가 여기서 벌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뭐 노후 준비를 한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대한민국 상류 사회 1% 안에 들어가는데 부자가 됐죠. 예, 그러니까 단순히 어떻게 보면 노후 준비하기도 쉽지가 않은 세상이죠. 많은 사람이 대부분 노후 준비 실패해갖고 그렇게 이제 단순 노동이나 일용직을 하는 세상이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단순한 노후 준비를 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상상도 못할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위치까지 지금 이제 올라온 겁니다. 어, 근데 그게 무슨 뭐 제가 특별히 능력이 더 생겨서가 아니고 애터미를 만났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많은 분들이 그 퇴직 후의 삶이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가 좀 더 많은 분들한테 알려서 애터미를 통해서 정말 노후를 걱정하지 않고 좀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많은 사람에게 전달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실제로도 요즘에 이제 정말 은퇴자들이 이렇게 많이 오는 그런 현상을 저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순한 어떤 우리가 이제 잘 사는 사람을 위한 그런 또 기회의 장도 되지만 잘 살기를 원하는 부자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회의 장도 되지만 이렇게 노후 준비를 원하는 안정적인 어떤 삶을 원하는 나이 들어서 하는 분들에게도 정말 좋은 기회가 되니까 우리도 좀 부지런히 애터미사업의 그런 의미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많이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얘기하면 대부분 사람이 거절을 하잖아요. 거절하는 사람이 많죠. 그리고 또 갈 때 막 이 우리가 갈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갑니다. 가서 얘기를 할 때 이 사람이 덥석 그걸 잘 받아들인다 그러면 무슨 걱정을 하겠어요, 가면서. 그런데 대부분 가면서 막 머리가 복잡해요. 왜? 이거 틀림없이 이제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잘 안 받아들일 것 같으니까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할까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얘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 하는 것도 안 하는 것도 그 사람 운이에요. 저를 보면. 네, 저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제 저한테 정보를 준 스폰서한테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죠. 그 정보를 저한테 안 왔으면은 망설이다가 야 주진아는 절대로 애터미 안 할 거야. 저 사람이 다단계 하겠어? 라고 얘기를 안 했으면은 제가 애터미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죠. 그런데 저한테 얘기하는 분도 그런 생각을 했겠죠. 야 저 사람이 하겠어? 안 할 가능성이 99%인데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너무 잘 나가는 은행원이고 인사부 팀장이고 지점장이고 뭐 그런데 일반적인 사회적인 현상으로 봤을 때는 절대로 안 하죠. 저보다 못한 은행에서 저보다 잘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안 해요. 단순 지점장들도.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 지점장이 아니고 거의 뭐 임원급을 눈앞에 두고 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은행 내에서도 저한테 함부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저한테 와서 다단계를 얘기를 한다? 이건 굉장히 정말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그걸 무릅쓰고 저한테 얘기를 했고 제가 그 기회를 잡아서 정말 제가 그 얘기를 해준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얘기하시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의사다. 의사도 뭐 생각해 보세요. 의사도 자격증 있는 건 정년이 없지만 60 중반 넘어가면 의사 못해요. 근데 의사들이 그러면 60 중반까지 뭐 120까지 살 돈을 다 모으느냐? 절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사도. 의사가 뭐 지금 보면은 제일 잘 나가는 의사들이 이제 피부과, 뭐 안과 그런 데들이 한 2억 5천, 3억 정도 모습이 된다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쭉쭉 내려오면요. 산부인과나 소아과 정도 내려오면 1억 5천 정도, 간의사가 한 8천만 원 정도.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은 거기서도 세금 떼야 되잖아요. 그리고 생활비 또 써야 되죠. 아무래도 그만큼 수입이 들어오면 생활비도 더 나가게 돼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그렇거든요. 저도 옛날에 은행원 때 같으면
지금 이렇게 벌면 한 달에 정말 몇 천만 원씩 저금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죠. 차도 좀 더 좋은 차 타게 되고 뭐 또 아주 여러 가지 뭐 많이 하게 되요 여행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 돈을 그렇게 생각만큼 많이 모으지 못하는데 뭐 한 2억 정도 번다. 그러면 더 많을 것도 없죠. 그게 많이 못 모읍니다. 그래서 그냥 얘기하세요 가서. 뭐 연금 뭐 한 350만 원 나오는 분들, 대학 교수나 뭐 교장들 뭐 또 뭐 군에서 뭐 이제 예편한 분들 마찬가지예요. 350만 원 받아서 최저생활비밖에 안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최저생활비가 250만 원이에요. 그럼 350만 원이나 250만이나 거기가 거기지. 뭐 350만 원 받아서 넉넉하게 산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냥 겨우 밥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 그래도 그게 이제 다른 사람보다는 좀 낫다. 다른 사람들은 그나마 그 돈도 없어서 그 연금도 없어서 뭐 정말 더 허드렛 일을 찾으러 다니는 거에 비하면 그나마 연금 받아서 어느 정도 좀 이제 안 걱정하지 않고 산다 그건데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맨날 강의에서 얘기하지만 연금이 그대로 안 나옵니다. 연금이 그대로 안 나와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반으로 줄어요. 앞으로 한 10년, 20년 지나면 반으로 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그 돈 가지고는 절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연금 받는 사람에서 가서 얘기하세요. 알아듣건 못 알아듣건 그것도 그 사람 운이에요. 그 사람 운이라고. 그 사람이 운이 좋으면 알아듣고 FM 사업을 할 거고 운이 안 좋으면 안 하는 거예요. 저는 뭐예요? 운이 좋아서 제가 알아들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그런 소위 그 맨날 돈 때문에 쪼들리는 그런 삶, 그래서 벗어났죠.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가서 얘기를 하세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 사람 뭐 회장님 맨날 그냥 지맘의 법칙이라고.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지맘의 법칙이라기보다는 지 운의 법칙이에요. 지가 운이 좋으면 알아들을 거고 운이 안 좋으면 못 알아들어요. 예, 그렇죠? 예, 운이 좋아서 알아들으면 이제 앞으로는 돈 걱정하지 않고 부자가 될 수 있는 삶을 가지게 되는 건데 그것도 엄청 큰 대운이죠, 대운. 저로 말하면 저는 뭐 대박운이잖아요, 제가. 그렇죠. 그러니까 가서 얘기를 그냥 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뭐 애터미 안 해도 진짜 먹고 살 만한 그런 부자는요 1%밖에 안 돼요, 제가 볼 때. 나머지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냥 부자라도. 그러니까 부자들 빼고도 나머지 뭐 90%는 말할 것도 없죠. 뭐 옛날에 뭐 했다 다 필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제 친구들도 뭐 장차관 하는 애들도 지금 다 어려워요, 생활이.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애터미 사업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많은 분들한테 알려주시면 그분들 중에서 알아듣는 사람들은 이 애터미를 통해서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사는 거고 못 알아들으면 운이 없는 사람이죠. 운. 그 부자가 될 운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못 알아들으면. 그렇죠. 평생 가난하게 살다 죽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가서 막 얘기를 하세요. 자, 그럼 이제 이 애터미 사업이 어떤 운영하는데 가치는 있느냐, 이 일이. 뭐 부자가 되고 잘 살고 이건 좋은데 가치가 있죠. 우선 우리가 가치를 얘기할 때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본인이죠, 본인. 예, 자기만큼 중요한 존재는 없어요. 예. 그런데 애터미 사업은 자신을 위한 가치가 아주 충분하다. 그럼 나를 위한 가치가 뭐냐? 어, 이게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제 물질적인 가치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이제 또 정신적인 가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사람을 평가할 때 정신적인 가치를 가지고 평가하는 부분이 있고, 물질적인 가치를 가지고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대한 성인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프란체스코 수녀님이라든지, 뭐 슈바이처 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분의 정신적인 가치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렇죠? 공자님이라든지 맹자님이라든지 소크라테스라든지 이런 분들은 부자가 아니죠. 부자가 아니지만 왜 우리가 존경하느냐? 그분들의 정신적인 가치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하는 거예요. 배울 점이 많고. 근데 또 하나는 이제 물질적인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가치와 좀 별개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이병철 회장이라든지 정주영 회장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존경한다 그래요. 왜 존경하냐? 그분들이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뭐 완벽해서 그러냐?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럼 왜 존경하느냐? 그분들이 큰 기업을 세워서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를 살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 잘 살게 돼서 그 혜택을 보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뭐냐면 물질적인 가치죠. 그 물질적인 가치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분들이. 그래서 이 사람의 가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애터미는 어느 쪽 가치냐? 근데 놀랍게도 애터미는 두 가지 가치를 다 높여줘요. 희한하게도. 그게 놀라운 점이에요. 단순히 잘 사는 게 아니고 이게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떤 그 더불어 산다든지,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언행 일치가 된다든지, 정직해야 되고, 뭐 어떤 성실해야 되고, 원칙을 지키고, 이런 부분 정신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많이 배우게 되죠. 삶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또 여러분이 많이 공부를 하시나요? 책도 읽고. 그러면 정신적인 가치가 올라가니까 애터미는 희한하게도 이게, 나 자신에 대해서 정신적인 가치와 물질적인 가치를 동시에 높여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얘기를 해요? 애터미에서 참 많이 배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것은 뭐예요? 부자가 되는 것도 되는 거지만 본인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 어떤 인간관계에 대해서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많은 어떤 자기 나름대로 지침을 세우고 방향을 설정하고 이런 게 이제 본인의 정신적인 가치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성공하는 사람들이 일곱 가지 습관을 보면은 그게 이제 애터미사고 많이 이렇게 일치되는 부분이 많아요. 또 성공하는 사람들의 가치에 보면 첫 번째가 주도적으로 산다. 스스로 해낸다는 거죠. 두 번째는 목표를 가진다. 그죠? 세 번째는 뭐예요? 소중한 것을 먼저 한다. 애터미 사업을 하면 소중한 걸 먼저 하는 거죠. 네 번째가 뭐예요? 어, 상호 이익을 도모한다. 혼자 잘 사는 게 아니고. 다섯 번째가 뭐예요? 경청한다. 여섯 번째가 시너지를 활용한다. 팀워크를 활용한다. 그러니까 나보다는 팀을 우선으로 하는.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심신을 개발한다. 몸과 마음을 개발한다. 이게 이제 성공하는 사람들의 몇 가지 습관인데 그 애터미 사업을 하면은 그 습관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주로 정신적인 부분인데 애터미 사업을 하면 할수록 정신적인 가치가 올라간다.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애터미 사업 하기 전과 한 후에 사람이 바뀐다는 거죠.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이제 나의 가치 중에서 정신적인 가치가 올라가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내가 이제 애터미를 통해서 잘 살게 되니까 내 물질적인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저 같으면은 옛날에 제가 은행 다닐 때는 시급이 2만 5천 원이었어요. 2만 5천 원. 저 한 시간에 2만 5천 원을 받는 가치의 사람이죠. 보통 이제 우리가 최저생계비가 요즘은 만 원이지만 그때는 제가 은행원 할 때는 한 6천 원 정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최저 어떤 그런 시급보다는 몇 배를 받았지만 어쨌든 그 정도의 이제 물질적인 가치를 평가받은 거죠. 그런데 지금은 제가 애텀에서 시급이 25만 원이에요. 지금 제가 받는 수당을 따지면. 그러면 은행 지점장 때의 그 시급에 비해서 10배를 더 받는 거거든요. 그럼 그건 무슨 얘기예요? 내가 애텀을 통해서 내 물질적 가치가 10배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 그래서 이 애터미를 통해서 제가 물질적인 가치도 올라가고 정신적인 가치가 올라갔다. 일단 애터미 사업의 가치가 뭐냐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은 자신인데 이 자신의 물질적 정신적 가치가 올라간다. 그 점이 이제 애터미 사업의 가치에 대해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나 자신만을 위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들을 위한 가치라는 게 있어요. 공동체의 가치라 그래요. 사회적인 가치죠. 나만 잘 살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같이 더불어 잘 사는. 사실 자본주의 사회는 그게 어려워요.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은 원래 자기만 잘 살면 끝나는 사회입니다. 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기업은 이윤 추구가 목적이고 경영학 책에 보면 첫 번째가 뭐예요? 기업은 이윤 추구가 목적이에요. 더불어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예. 원래 그런 거죠.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은. 그래서 뭐 될 수 있으면 정규직도 줄이고 계약직으로 하고 뭐 이렇게 보면 항상 막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어떤 월급은 항상 제한적으로 준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생각을 해보면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이 이제 집이 하나 있었죠. 저희 아버지가 집 있었죠. 제가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화동에서 태어나고 가요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기아집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초등학교죠. 그때는 국민학교였어요. 국민학교 몇 학년 때 시내를 나갔다 현대 사옥을 한번 봤습니다. 현대 사옥을. 근데 현대 사옥이 어디였냐면요. 광화문에 저희 집에서 가까웠어요. 그 지금 그 청계천 그 저기에 청계천 입구 이 입구에 5층 건물이었어요. 현대가. 그러니까 재산을 차이를 본다면 저희 집하고 현대 차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100배 정도는 안 나. 100배? 저희 집 재산이 만약에 1억이 되면 현대는 100억 정도? 뭐 그 정도 됐겠죠. 근데 지금은 현대 재산이라는 것은 저희 집하고 비교하면 뭐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상당히 돈을 많이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자본주의예요. 돈이 돈 버는. 그러니까 뭐 누구 생각할 게 없이 다른 사람 생각할 것 없이 우선 내가 돈 버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자본주의라는 거죠. 그런데 애터미는 이게 본인만 돈을 버는 게 아니고 같이 더불어 돈을 버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 되면 내 스폰서도 잘 되고 또 내 파트너도 잘 돼야지만 내가 잘 되고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제가 이 자리에 오니까 어떻게 돼요? 제 스폰서들도 저로 인해서 더 많은 돈을 벌게 되고 또 제 파트너 사장님들도 제가 이렇게 잘 되면서 같이 잘 되는. 그러니까 뭐 제가 크라운 클럽인데 저만 달랑 4억 벌고 아무 돈을 못 번다. 그게 아니고 제 라인에 4억 이상 버는 사람이 한 4~5명 되잖아요, 지금. 그다음에 2억 이상 버는 사람은 저 숫자도 잘 모르겠어요. 하도 많아갖고. 예. 그렇게 이제 같이 더불어서 잘 사는 공동체의 가치가 있어요. 애터미 사업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어, 그리고,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이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어떤 능력에 이제 뭐랄까 한계가 있다랄까요? 그렇죠.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혼자서만 노력해서는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애터미 사업은 보통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힘을 합쳐서 조직의 힘으로, 팀의 힘으로 이렇게 잘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이게 이제 공동체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큰 그 이유예요. 이게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하기 때문에 당연히 잘 되는 것도 같이 잘 된다. 어, 그게 이제 어떤 이 일의 가치고요. 원래 큰일은 혼자 도모해서는 힘들죠. 같이 이게 힘을 합쳐서 도모해야지 큰일을 이루는데 그런 얘기 맞아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런 우리가 그 팀에 대해서 같이 더불어서 뭘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도덕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높이 평가하고 그런 옛날부터 그런 교훈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애터미가 바로 그런 예부터 내려오는 같이 힘을 합치는 일의 어떤 아주 전형이죠. 이 일이. 일반 사회는 거의 없어요. 그런 일이 사실은. 말은 뭐 백장도 맞들면 낫다 그러지만은 실제로는 전부 경쟁 위주고 뭐 쟤를 죽여야 내가 살고 대부분 그렇잖아요. 근데 애터미는 이렇게 더불어서 같이 하는 힘을 합치는 그런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흠잡을 데 없는 그런 가치가 있다. 그러면 이런 그 애터미 사업을 우리가 잘 하기 위해서는 이제 더불어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힘을 합친다는 게 뭐냐? 그걸 뭐 여러 가지 뭐 사전적으로 하기보다는요, 저는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 더불어 한다, 같이 공동체를 생각한다는 것은 나만을 위한 일은 적게 하고 나만을 위한 일은 적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를 위한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일을 많이 한다. 그게 공동체 의식입니다. 보통 우리 사람은 자신만을 위해서 살죠, 대부분. 이제 가족을 빼고는. 그런데 애터미 사업에서 우리가 더불어 한다는 것의 의미는 나만을 위한 일은 좀 적게 하는 거예요. 하긴 하겠죠, 우리가. 근데 적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한, 많은 사람을 위한, 우리를 위한 일은 많이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꼭 내 계산을 따져서 이건 내가 이 일을 하면 내가 잘 되는 일이지. 내 사업에 도움이 되는 일이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이 일을 하면 전체 우리 팀에 좋을까? 우리한테 좋을까? 다른 사람한테도 이익이 되나? 이걸 먼저 생각하는 게 더불어 사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또 말도 나 자신을 위한 말, 나를 돋보이기 위한 말은 좀 적게 하고 다른 사람을 돋보이게 하고 우리를 돋보이게 하고 전체를 돋보이게 하는 전체를 위한 얘기는 좀 많이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 잘난 척 이런 사람을 많잖아요. 제가 강의를 들으면 어떤 분은 본인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뭐 항상 나를 본받으라 그러고 자기 자랑하다 끝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자랑하는 거죠. 자기 자랑. 자기를 돋보이기 위해서. 그런 분들은 애터미 사업을 오래 해서 핀이 올라가서도 이 애터미 사업에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사실 자기가 잘나서 거기까지 왔겠어요? 네? 뭘 잘나서 왔겠어요? 제가 볼 때는 다 비슷비슷하죠. 다 같이 힘을 합쳐서 팀을 합쳐서 팀워크로 온 거지.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잘나서 여기까지 왔겠어요? 다 많은 분들이 스폰서와 파트너 사람들이 도와주고 힘을 합쳐서 제가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 설명을 하다 보면 이건 사업 설명이 아니고 본인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강의는 또 사람들이 안 들으려고 그래요. 듣기 싫어하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강의를 하실 때는 이제 그런 강의는 좀 안 하셔야 됩니다. 물론 본인이 열심히 했다는 것을 한마디 정도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애터미 사업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지나쳐서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나만큼 열심히 한 사람은 없다. 나같이 따라하면 된다. 이런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절대로 그것은 이 사업의 성격에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또, 우리가 이제 이 파트너를 찾을 때 좋은 사람을 찾으려고 그러잖아요. 좋은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데, 좋은 사람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본인이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사람들이 옵니다. 본인이 먼저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좋은 사람이 와요. 그 다음에 또 열심히 하는 사람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 열심히 하는 사람을 찾으려고 할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는 사람이 따라온다는 거죠. 쫓아온다는 거죠. 그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나만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을 찾고 나를 위해서 좋은 사람을 찾는다. 이것은 자기만의 사업이고 내가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오고 내가 좋은 사람이 돼서 좋은 사람이 온다는 것은 우리의 사업이에요. 그게. 그리고 또 이제 도움 받으려고 하지 말고 도움 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제가 참 싫어하는 말이 제시합력이에요. 제가 가끔 얘기해 줄 센터에서 제시합력이라는 얘기를 제발 좀 그만하라고. 이게 왜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냐면 제시합력이 문자 그대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해드린 그 우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그런 단어가 돼야 되는데 대부분 제시합력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스폰서가 날 도와주는 게 제시합력이다. 꼭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폰서가 나를 안 도와주면 제시합력이 안 되고 있다. 이 스폰서는 제시합력을 모른다. 그리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니 본인이 스폰서를 도와줄 생각을 하면 되는데 거꾸로 스폰서가 안 도와줘서 스폰서는 제시합력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분은 제시합력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 그러면서 제가 그래서 그러죠. 저 사람은 틀리면 사업 그만둘 거다. 아니나 달라요. 그래서 대부분 그만둡니다. 어, 그래서 이 제시합력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뭐 힘을 합쳐서 같이 한다 할 때 맨날 누가 날 도와주는 걸 제시합력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도움을 받는 게 아니고 남을 내가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제시합력이에요. 내가 누굴 도움으로써 우리 팀이 잘 되는 게 제시합력이라고. 다른 사람이 날 도와주는 게 제시반력이 아니고. 그런 게 공동체 사업 정신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애터미 사업 하시면서 이런 우리라는 공동체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사업을 하시면은 여러분 팀이 굉장히 좋은 팀워크를 형성하고 또 여러분 사업도 굉장히 잘 되실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의미가 있고 정말 좋은 의미와 가치가 있는 애터미 사업을 성공하시려면은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이제 맨날 하는 얘기지만 오늘도 또 좀 얘기드리면 첫 번째가 꿈과 목표를 분명하게 세워야 된다. 이 얘기는 아무리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아요. 꿈과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다음에 그 본인의 행동이 나오진 않아요. 거절을 당했다. 꿈과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그 거절이 거절로 안 느껴집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더 알려야 되겠다. 그런데 꿈과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거절에만 계속 그걸 집중을 해요. 거절에만 매달려. 그래서 결국 사업을 그만두기도 하죠. 그러면 사업을 그만둔다는 것은 꿈과 목표를 포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아니 꿈과 목표라는 게 포기할 일이에요. 꿈과 목표는 본인의 생명과 똑같습니다. 목숨과 똑같아요. 꿈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죠. 꿈이 없는 사람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침팬지랑 오랑우탄이 사람하고 똑같죠. 거의 비슷해요. DNA가 98.5%가 똑같아요. 우리하고 1.5%의 차이가 없습니다. 놀랍게도. 그런데 침팬지와 오랑우탄은 꿈이 없어요. 그 얘기는 사람이 사람인 것은 꿈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 사회가 이렇게 다른 생물에 비해서 다른 동물에 비해서 엄청나게 발전해 온 것은 사람들이 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꿈이 없으면 뭐예요? 거의 사람에게 포기하고 죽은 사람이랑 마찬가지죠. 근데 거절을 몇 번 당했다고 사업을 포기한다? 너 꿈을 포기한다는 거잖아요. 그건 뭐예요? 예. 그건 제가 볼 때는 그분은 죽은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목숨을 포기하는 거죠. 살아있어도 산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꿈과 목표를 절실한 꿈을 가지게 되면 어떤 장애물이 나오고 어떤 힘든 일, 좌절할 수 있는 일이 닥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죠. 제가 이렇게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저는 애터미 사업하면서 한 번도 이렇게 그만둘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정말 없어요, 저는. 애초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인생에서 직업, 직책, 뭐, 명예 이런 거 전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최우선이 잘 사는 거죠. 부자가 되는 거였는데, 애터미를 통해서 제가 부자가 되려는 꿈을 이루게 생겼는데, 제가 이거 포기하겠어요? 절대 포기 못하죠. 여러분도 그래서 성공하시려면 일단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절대 포기가 안 되는, 포기할래도 포기가 안 되는 꿈과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그거예요. 두 번째가 이제 시스템의 힘으로 성공하는 겁니다.
시스템의 힘으로. 특히 처음 오신 분들, 이제 사업을 시작하지 얼마 안 되신 분은 시스템의 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데, 이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제 미팅을 주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석세스 아카데미 세미나, 그다음에 센터 강의라든지 스폰서 미팅이라든지 이런 온라인 미팅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시스템에, 참여를 안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그 시스템의 힘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시스템의 힘을 알고 위력을 알고 정말 이게 내 사업에 절대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하는 걸 확실하게 알면 이걸 참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참고로 저는 빠져본 적이 없는데 이 시스템은 뭐냐면 레버리지라는 겁니다. 이게 레버리지. 시스템은 우리 사업에 있어서 애터미 사업에서 성공하는데 레버리지예요. 레버리지가 뭐냐면 영어로 레버리지인데 이제 한국말로는 지렛대입니다. 지렛대. 여러분 큰 돌이 있을 때 사람이 힘으로 못 들어올리는데 거기다가 긴 나무를 대고 밑에다 받침대를 대면 이렇게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 긴 나무를 지렛대라 그래요. 지렛대. 그래서 이제 그런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나오는 게 이제 쉽게 말하면 중장비 같은 거죠. 중장비를 보면 대부분 그 레버리지 힘으로 엄청나게 큰 힘을 발휘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레버리지가 사실은 그런 뭐 지렛대라는 말보다는 어떤 경우가 많이 쓰냐면 집을 살때 본인이 집에 예를 들어서 뭐 5억이에요. 근데 자기 돈이 1억 있다. 그런 사람들이 대출을 받죠. 그 대출을 받을 때 4억을 받잖아요. 이게 레버리지, 지렛대예요. 자기 개인적인 돈으로는 도저히 그 집을 살 수가 없는데 대출이라는 레버리지, 지렛대를 이용해서 이제 집을 사는 거죠. 또 주식을 살 때도 많은 사람이 신용 거래를 하거든요. 자기 돈은 1,000만 원인데 주식은 2,000만 원어치 사요. 1,000만 원은 증권에서 대출을 받는 거죠. 그걸 이제 거기는 신용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1,000만 원의 레버리죠. 그 레버리지를 하는 이유는 집을 살 때도 대출을 받는 이유는 집값이 오를 거라고 보기 때문에 사는 거죠. 안 떨어진다. 만약에 집값이 떨어져 버리면 자기 돈은 온데간데 없고 대출만 남게 되잖아요. 그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그런 경우가 종종 나오죠. 집값 떨어져서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하는데 주식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본인 돈은 다 없어지고 빚만 남는 거죠. 증권회사에서는 그렇게 되면 강제 매매라 그래서요. 그냥 팔아버려요. 예. 무슨 얘기냐면 1,000만 원, 2,000만 원어치 주식 샀는데 그중에 1,000만 원이 증권에서 대출을 받았잖아요. 근데 주식값이 반으로 50% 떨어졌어요. 그럼 이제 증권회사에서는 본인 돈 1,000만 원을 회수할 수 있는 단계쯤 되면 탁 그냥 다 강제로 팔아버려요 주식을 기다려주질 않고. 그래서 자기 증권회사 쓴 신용 대출을 회수해 가버리고 그러다 보면 내 돈은 온데간데 없어지죠. 그래서 이 사회에서 레버리지는 잘 되면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데 잘못되면 그게 오히려 손해를 보는 자기 돈이 다 날아가는 그런 리스크가 있어요. 리스크가 있죠. 어쨌든 그런데 왜 그 리스크를 안고 그걸 하냐면은 자기만의 힘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 사업에서도 똑같아요. 우리만의 힘으로 나만의 힘으로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도움 중엔 스폰서도 있죠. 그 스폰서가 우리로 보면 지렛대예요. 레버리지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시스템이라는 게 제일 큰 레버리지, 지렛대죠. 여러분이 누구를 안내할 때 석세스 아카데미나 세미나를 안내하게 되면 내가 100번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사람이 더 애터미의 비전을 보고 잘 알아듣잖아요. 그게 이제 시스템이라는 게 소위 지렛대예요. 근데 우리 지렛대는 스폰서고 이 시스템이고 리스크가 없어요. 일반 대출 같이 그런 리스크가 없죠. 그러니까 리스크 없이 지렛대를 이용해서 성공할 수 있으니까 이건 뭐, 더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걸 할까 말까. 이거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이 지렛대를 이용해서 내가 성공에 가까이 갈 수 있는데 리스크가 없다. 다른 것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큰 돈도 아니고 약간의 돈을 벌기 위해서도 엄청난 리스크를 지면서 그걸 하는데 이거는 큰 성공을 거두는데 리스크가 없다. 이걸 뭘 생각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럼 무조건 이걸 이용해야죠. 그래서 시스템은 이게 내 성공을 담보해주는 지렛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는 절대로 빠지거나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시스템을 활용할 줄 아셔야지만 성공합니다. 저도 여기까지 온 것 중에 물론 이제 스폰서 도움도 있고 그런 파트너 사람들 도움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시스템의 도움이죠. 만약에 시스템이 없었다면 여러분을 제가 여기까지 안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업은 시스템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질에 따라서 레버리지로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하느냐 못하느냐가 이렇게 상당히 차이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런 꿈과 목표를 가지고 이런 시스템의 힘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믿음을 가지는데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나 자신을 믿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일을 믿는 거예요. 애터미를 믿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믿지를 못해요. 나 자신도 믿지를 못하고 애터미 사업도 잘 믿지를 못해요. 애터미 사업이 이걸로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잘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만두겠죠? 이거 둘 다를 확실하게 믿는데 그만둘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제 이 두 가지를 못 믿는데 나 자신을 못 믿는 거는 내가 이때까지 성공해 본 적이 없으니까 뭐랄까 믿기 힘들죠. 내가 나를 너무 잘 알아요. 내가 살아온 어떤 과정을 봤을 때 내가 이렇게 엄청나게 부자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믿기 힘들죠. 또 하나는 이 애터미 사업을 뭐 비전을 봤는데 과연 정말 이것이 될 것인가 100% 이거에 대한 이제 믿음이 사실은 처음부터 확신이 오진 않죠. 그래서 그런 이제 나 자신에 대한 믿음과 사업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계속 강의를 가고 듣고 책도 보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믿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조건 믿는 게 중요해요. 무조건 믿는 게. 일단 믿는 거예요. 어, 제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물어보시면 안 돼요. 그건 뭐냐면 제가 어, 여러분이 저한테 물어봐요. 저도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제가 당연히 성공할 수 있죠. 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그 순간에 여러분 믿음이 깨진 거예요.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사업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애터미 사업이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뭐라 그래요? 당연히 애터미 사업이 되는 거죠. 이거 잘 되는 거죠. 이미 되신 분들 보면 알잖아요. 라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도 이미 애터미 사업이 되는 건가요? 물어본 그 사람은 이미 믿음이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가 믿어서 생기는 거지 누가 얘기를 해서 자기한테 믿음이 생기는 건 완벽하게 믿음이 안 생겨요. 뭐 종교도 그렇잖아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은 그래서 일단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이거 내가 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 계속 그걸 믿는 거예요. 거기서 요만큼의 의심도 갖지 않도록 계속 본인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 돼요. 요만큼의 의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백지에다가 맑은 물에다가 잉크를 떨어뜨린 거가 똑같아요. 금방 까매지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믿음을 가지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잘 믿지 못하는 게 하다가 보면은 자꾸 이제 힘들고 안 되고 거절당하고 좌절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이게 되는 건가 자꾸 이렇게 의구심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 여러분의 의구심을 일으키는 그런 날들, 일들이 그게 아니고 그게 의구심을 일으키는 일들은 그것이 뭐냐면 성공을 위한 다 디딤돌 쌓여가는 일들이에요. 내가 거절당하고 좀 힘든 일이 있을 때 이것이 내 성공을 가로막는 일들이 아니고 나를 성공시키기 위한 일들의 축적이에요, 그게.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어려운 과정이나 힘든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성공한 사람이 없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어요. 모든 꽃은 흔들리고 피죠. 그렇죠?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예, 성공하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가난해봤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고 제가 가난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어. 제가 그 가난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그냥 어설프게 사는 중산층으로 남았을 것 같아요. 근데 호되게 제가 가난해봐서 내가 부자가 되게 됐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게 된 거죠. 거꾸로. 그런 거잖아요. 그 실패가 성공을 가져온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거절을 당하고 힘들을 당하고 좌절할 때 그것이 여러분의 성공을 의심하게 하는 일이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이 다 내가 앞으로 성공하기 위한 전부 다 축적되는 쌓여가는 어떤 그런 결과물이고 디딤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믿음을 계속 유지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도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다. 예. 원론적인 얘기죠. 근데 원론적인 얘기가 맞는 거예요. 예. 아니 어떻게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한 번도 좌절하지 않고 한 번도 힘들어 보지 않고 성공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사람은 없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결국은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힘든 일 때문에 무너지고 좌절하는 것 때문에 무너지고 거절당하는 것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내 스스로 생각을 내가 이렇게 뭔가 의구심을 가질 때 그것이 믿음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경우도 여러분 자신에 대한 믿음과 일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예. 무조건 여러분이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네 번째는 이제 마지막인데 여러분이 변화를 계속 이렇게 하면서 역량을 키워나가야 된다.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는 거냐? 성공자의 모습으로 변화하셔야 돼요. 그리고 역량을 키운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 부자들은 얘기하는 주제가 이런 거예요. 건강, 지식, 역량, 재산 증시, 뭐 투자, 소위 흔히 말하는 제가 가끔 얘기하는 영향력의 원안에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해요. 자기가 열심히 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합니다. 성공한 사람이나 부자들은. 근데 가난한 사람들의 얘기는 뭐냐? 정치, 연예계 얘기, 대중문화 얘기, 말초 오락, 남 얘기, 가십 이런 거예요. 예? 가난한 사람들. 그건 뭐예요? 그거는 관심의 원이라 그래요.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나한테는 아무 영향도 안 미치는 거예요. 연예계 소식이라든지, 정치라든지, 어? 그다음에 뭐 남 얘기가 무슨 내 성공에 무슨 영향을 미치겠어요, 그게. 근데 그런 얘기를 계속해요. 모이면. 그 심지어 그러다가 이제 의견이 다르면 싸우기도 하고, 어? 별 희한한 사람이 많죠, 정말로. 평생을 영향력의 원안에 못 들어가보고 관심의 원에서만 살다 가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자기 시간과 노력을 관심의 원 안에, 영향력의 원 안에,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일 안에 집중합니다. 시간이 아깝잖아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래서 부와 건강해지고, 지식을 늘리고, 역량을 키우고, 재산을 증식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우리들의 앞으로의 얘기의 주제는 전부 그런 것들이 돼야 돼요. 부자가 되는 거, 건강해지는 거, 지식을 쌓는 거, 역량을 키우는 거. 이게 우리들이 그런 것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 우리가 성공자의 모습으로 변화하는 거다. 예. 누가 옆에서 그런 얘기, 쓸데없는 얘기 하면 아직 듣지를 마세요. 참여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는. 괜히 제가 볼 때는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보세요, 한번 이렇게 보면. 나이 들고 할 일 없는 분들이 맨날 정치 얘기하죠. 예? 아니, 공통점이 그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왜 성공 못 하는가? 또 성공 못 하는 사람은 공통점이 있어요. 두려움이 많고, 안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냉소적이에요. 그거 되겠어? 그 다음에 또 게을러요. 예.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해요. 이 성공 못하는,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그겁니다. 애터미 같은 기회를 만났어도, 이, 두려움이 일단 앞서요. 저게 되겠나? 안 될 것 같아? 나는 못할 것 같아. 그 다음에 또 저게 되겠어? 냉소. 내가 성공하면 손에 장을 지시지 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게을러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으면서 안 된다고 생각만 하는 거야. 한 3개월 해보고 돈이 안 돼. 이런 사람들. 예, 게으른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부정적인 생각하는 사람. 자, 이런 어떤 성향이 있으면 성공 못한다. 내가 혹시라도 그런 성향이 있는가? 당연히 없어야죠. 그 다음에 이제 역량을 키울 때 제가 이제 책을 많이 보시라고 맨날 얘기를 하잖아요. 요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요즘은 이제 AI 시대잖아요. 어,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시대죠. 뭐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지금 보니까 그 필리핀에 우리 주재현 사장님이 여기 들어오셨는데, 본인의 제가 이거 봤어요. 지금 사진을 보니까, 어디 있더라? 아까 보니까, 주재현 사장님이 여기 들어오셨던데, 자기 그 프로필 사진을 올려놓은 걸 보니까 이게, 챗 GPT AI가 만든 걸 올려놓으신 것 같아요. 맞을 거예요, 아마. 제가 보니까. 여러분 사진을 그 AI 그 프로그램에다가 이제 가서 올려서 뭐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 달라. 바비 인형처럼 해달라. 그럼 바비 인형처럼 만들어 줍니다. 그다음에 뭐 어디 숲속에 있는 사진으로 바꿔주세요. 그렇게 해주고 뭐 자기 몇 가지 조건을 넣어주고 이 얼굴로 해서 영화를 만들어 달라. 그럼 짧은 영화도 만들어주고 뭐 그렇게 하죠. 여기 있는 주지현 사장님. 이 주지현 사장님이 제가 사진 보니까 이 필리핀에 계신 우리 팀장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AI 시대고 그 이제 AI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챗GPT라는 거는 뭐냐면 주로 질문을 하면은 답을 주는 게 이제 챗GPT죠. 대화하고. 그런데 이 챗GPT를 잘 쓰려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AI를 잘 쓰려면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질문을 하지 않으면 걔가 답을 안 하니까 쓸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질문하려면 아무거나 묻는 게 아니죠. 뭔가 의미 있는 질문을 하려면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아야 돼요. 질문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예. 어떤 질문을 할 때 학생들 보세요. 학교에서 공부할 때 질문 많이 하는 학생이 대부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질문하죠. 공부 못하는 애들은 질문을 안 해요. 아는 게 없어가지고. 아는 게 없으면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뭘 아는 게 많을 때 더 궁금한 게 있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아요. AI한테도
내가 뭔가 알아야 질문하는 거지, 아는 게 없으면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소크라테스가 그랬잖아요. 네 자신을 알라. 그렇게 알려면 풍부한 지식과 교양을 쌓아야 됩니다. 풍부한 지식과 교양을 쌓지 않으면 본인이 뭘 알고 뭘 모르는지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풍부한 지식과 교양은 어떻게 쌓느냐? 책을 읽어야 되죠. 책을 읽어요. 그러면 책을 안 읽으면 어떻게 되냐? 무식한 거죠. 무식한 거예요, 그게. 무식하면 미래의 시대에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무식하면. 애터미 사업이 뭐 물건만 전하는 사업이라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파트너를 교육할 때 맨날 나와서 한 줄짜리 제품 싸고 좋은 거 전달만 하면 성공합니다. 그 얘기만 맨날 해요? 그렇게 하면 사업이 되겠어요? 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뭐 공동체 가치를 올리고 성공자의 모습으로 바뀌고 그렇게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책을 안 읽었다 하더라도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시면 책을 많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풍부한 지식, 교양, 지성을 쌓아야 됩니다. 무식하면 미래의 시대에 살아남을 수가 없다. 책을 안 읽으면 무식하게 되는 거죠. 대부분 무식한 사람들 얘기를 좀 해서 제가 좀 이런 얘기를 해서 좀 그렇긴 한데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무식한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생각이 단순해요. 편견이 많아요. 대부분 이해심이 없습니다. 생각의 폭이 좁아요. 그리고 고집이 세요. 다른 일에 대한 삶에 대한 이해심이 부족해요. 다른과 틀림을 구분을 못해요. 세상에 다른 거면 다 틀렸다고 생각해. 예, 본인만 맞다. 자기가 아는 게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끝에는 도태되죠. 스스로 자멸해요. 무식한 사람들의 특징이 그겁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학교를 못 다녀서 무식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초등학교 나와서도 자기가 책을 많이 보고 공부를 하고 스스로 노력하면 풍부한 지식과 교양을 쌓는 거고 이게 뭐 학교는 나와서도 책 한 권도 안 읽고 맨날 뭐 쓸데없는 맨날 뭐 일이나 하고 이러면은 무식한 사람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유식과 무식이라는 보다는 저는 이제 지식과 교양 대 무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유식한 게 그러면 무조건 적이냐? 그건 아니고 지식을 무조건 많이 한다고 그러면 사람이 못한 거냐? 그건 아니에요. 지식과 교양, 지성 이런 게 같이 겸비가 돼야지 사람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책을 안 읽으면 그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다. 여러분들이 가끔 애터미 사업을 전하러 갈 때 어, 아주 굉장히 편견이 강하고, 그 편견이랄까? 물론 이제 그분들은 뭐 편견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하도 엉터리 여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같은 얘기를 여러 번 되풀이하면 대부분 경우에 제대로 좀 공부를 하고, 생각의 폭이 넓고, 이런 사람들은, 그래? 그렇다면 한번 들어볼까?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절대로 안 듣고 끝까지 자간 뭐 다단계에 대해서 아주 엄청난 뭐 어떤 뭐랄까 막 심하게 어떤 부정을 하고 막 이렇게 그러고 왜 하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은 대부분요 그건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특징이 그래요. 예. 자기가 아는 그 세상의 작은 지식이 전부 다야. 그거 외에는 관심도 없어요. 예. 그걸로 그냥 세상을 딱 자기가 판단을 하고 결정하고 안 바뀌어요 절대로. 어. 그런 사람은 애터미 사업을 전혀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대부분. 그런 사람들한테 거절당하는 건 어쩔 수가 없고요. 저는 그래서 평상시에 그런 성향의 사람한테 아예 얘기를 안 해요. 얘기 하나 안 하거든요. 여러분은 뭐 이제 판단에 달려있지만 저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하고 얘기해봐야 소위 마이동풍이라 그래서 뭐랄까 맨날 읽어봐야 뭐 쇠기의 경읽기 같은 사람들이죠. 예. 그런 사람은 상대하지 마세요. 어차피 피곤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볼 때.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긍정적이고 열심히 살려고 그러고 꿈이 있고 남 얘기를 귀담아 들을 줄 알고 그래도 좀 아니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막 얘기를 하면 그래 한번 들어볼까? 이렇게 하는 정이 있고 이런 이해심이 이런 사람이 하는 사업이지 이게 그냥 무슨 뭐 칼로 자르듯이 본인 생각하고 다르면 이건 절대 아니다. 절대라는 말을 쓰는 사람이 이건 안 해요 사업. 우리는 근데 왜 그러면 그 사업을 권할 때만이 그러냐? 여러분이 파트너들하고 얘기하고 이제 이렇게 스폰서를 할 때도 제가 이제 파트너하고 스폰서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중에서 제시반력 때문에 와서 이제 스폰서가 맨날 싸우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얘기를 아무래도 제시반력이 당신이 얘기하는 그 포인트 도와주고 뭐 이렇게 뭐 사람 붙여주고 그게 제시반력이 아니다.
제가 수없이 얘기해도 본인은 머릿속에 딱 그 생각이 있어요. 제집 압력은 스폰서가 나한테 포인트 주고 사람 붙여주는 거다. 그래야지 그것이 팀워크라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도 안 듣더라고. 그래서 제가 야 이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 앞뒤가 꽉 맥힌. 예. 근데 결국 사업을 그만두더라고요. 할 수가 없어요 사업을. 네트워크 사업이 뭐냐고 얘기하면 거기는 스폰서가 포인트 도와주고 사람 붙여주는 사업이라고 얘기할 거야 아마 어디 가서. 그러니 그게 무슨 성공이 되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응?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자기만의 세계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폭넓게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책도 이렇게 많이 읽고 하시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 그 리더로서의 어떤 나중에 역량을 키우고 성공자로 가는데 큰 조직을 이끌어 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어, 자, 이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거의 다 드렸는데 요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주도에서도 많은 남자분들이 평상시 같으면 그 세미나장에 나타나지 않으셨던 분들이 이제 많이 오신 걸 봤고 지금 저 센터를 가서도 보고 서울에서도 서울 지역 세미나 할 때도 제가 이렇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전에 얘기했다시피 지금 우리나라에 은퇴자 한 분들이 60대, 50대가 한 1,800만 그 가족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전체 인구 5천만인데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 한 반 정도가 은퇴자와 은퇴자 가족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일이 없거든요. 대부분이 거의 90%가 일이 없어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단순히 일이 없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미래가 지금 준비가 전혀 안 되는 상태에서 굉장히 불안한 미래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생존 본능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아, 내가 이대로 그냥 살다가 그냥 안 돼도 할 수 없이 죽어야지. 이런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발버둥을 치죠. 옛날에는 안 알아봤던 일, 안 했던 일들도 그분들이 옛날 같으면 대기업에서 뭐 상무하고 이사하고 뭐 부장했던 사람들이 무슨 호텔에서 청소를 하고 뭐 택배회사 가서 물건 나르고 그런 거 하겠어요? 안 하죠. 당연히. 그런데 어떻게 돼요? 퇴직하고 나서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한 백 몇십만 원 버는 일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터미는 어때요? 한 3년 하면 500만 원씩 번다. 예? 열심히 하면 그 정도 벌 수 있죠. 뭐 우리가 지금 리더클럽, 로얄클럽 여러분 목표로 세우시지만 일반 사회에서는요. 한 달에 300만 원, 500만 원 버는 것도 엄청나게 큰일입니다, 이게. 지금 사회에서는. 그 정도만 확실히 번다라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뛰어들어와요. 저는 이제 곧 이 애터미에 대한 소문이 나면서 정년도 없다. 상속이 된다. 자본도 안 들어간다. 리스크가 없다. 이런 등등의 이 애터미 사업의 장점을 알고 애터미 사업에서 얻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아시게 된다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올 수밖에 없고 제품도 싸고 좋고 그래서 앞으로 1년 이내에 지금 이렇게 흐름을 보면 1년 이내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제 열심히 하셔서 멤버십을 만들어 놓으시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계속 붙는 거죠. 그래서 2명이 4명이 되고 8명이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기대할 만한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5월 달에는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서울의 석세스를 할인각이라는 데서 이제 새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K호텔에서 없어져서 이제 일산에서 킨텍스에서 하는데 그건 그대로 하면서 이제 할인각이 돼서 추가로 한다 그래요. 근데 지금 알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지금 인구가 서울하고 수도권만 들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은 다 줄고 있어요, 지금. 저 남쪽, 오직 하면 뭐 천안 아래쪽에는 노인과 바다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젊은 사람들 다 이제 수도권에 올라오고. 그래서 어느 곳에 계시든 이제 서울과 수도권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5월 달에 이제 서울 석세스가 또 할인가에서 추가로 생겼기 때문에 더 많은 이제 사업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조건이 갖춰지니까 열심히 좀,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4월 달 한 달,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요. 5월 달에도 여러분 다 건강하시고,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다 일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월요, 특강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